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자 공식의 한정훈입니다. 자, 요즘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것 같아요. 세상도 시끄럽고 동네도 시끄럽고 다 시끄러운 것 같은데, 과연 이 규제 대책이 이제 10월 달이면 뭐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규제 이후에 이 큰 장이 설까 말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지금 계속 논란의 지금 중심에 있죠? 위헌일까 합헌일까? 자, 법조계 분양가 상한제 다툼 여지 충분하다. 불붙는 재산권 침해 논란. 이게 이 두 개가 지금 서로 대립이 되는 건데요. 주거 안정, 서민 주거 안정 이 등 정부가 추구하는 이 공익이 우선이냐 아니면은 개인의 사익, 기본권이 우선이냐, 이 두 개로 지금 법정으로 가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정부가 추구하는 주거 안정이 분양가 상한제로 과연 시행이 될까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이게 분양가를 규제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가격 통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가격 통제. 그러면은 왜, 이유는 뭐냐면은 서민들이 집을 못 산다,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야 된다, 일정 가격 이상 받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거는 그러면 정부에서 다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소고기 안 먹어본 사람은 없겠지만 소고기 잘 못 먹잖아요. 소고기 상한제 같은 거 하면은 서민들도 소고기 다 고깃국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 기준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지금 또 논란의 중심에 서 있죠. 본래는 종전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진 데들은 이게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안 받고요. 관리처분 인가 전 것들은 다 적용을 받는 건데, 근데 문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갖다 하냐면은 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이게 미리 이 소급해서 법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흐름도 해서 제가 이걸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뭐 구역 지정하고 쭉 이렇게 진행이 돼서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고 철거 및 이주, 공사 착수, 그 다음에 이 공사 착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분양가 상한세 가장 영향을 받는 단지 구간이 요 구간이라는 겁니다. 즉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거나 철거 및 이주를 했고 공사 및 착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안 한 데들, 이런 데들이 직격탄을 받는다는 이런 지금 내용인데, 과연 이게 소급 적용이 가능할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소급 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헌법 제13조 2항에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재산권으로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죠. 자, 유리한 대로 정부는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사유재산권 뒤흔든 정부의 이중잣대, 이런 기사 서울경제에 났던 기사인데요. 자, 소급 적용해도 재산권 침해 아니다라는 게 지금 국토부의 입장이죠. 그런데 앞서 정부는 정반대의 논리를 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분양가 상한제하고 그 전에 우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는 거 있죠. 초과이익 환수 제도, 여기 잠깐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와 민간 분양가 상한제, 이거 두 개를 비교한 건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요, 1인당 개발이익이 3천만 원이 넘으면은 최대 50%까지 부과하겠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는 실현된 이익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요. 끝까지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준공이 됐어. 재건축을 해서 준공이 됐는데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많이 올랐는데 아직 나는 팔지도 않았는데
실현이 안 된 이익에 대해서 초과이익 환수금을 한마디로 걷어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이걸 걷어가겠다고 하니까 이 미실현 이익을 재산권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그런데 문제는 이 민간 분양가 상한제는요. 이게 분양 승인 전의 가치는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이라고 또 여기는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이게 재산권으로 간주가 되고 어떨 때는 그냥 기대 이익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논리적인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김현미 초보 장관의 생각. 이분은 사실은 이 국토교통부의 장관으로 초보잖아요. 그래서 초보 장관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자, 김현미 상한제 강남 재건축 불레고리 끊으려는 것.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재건축에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게 재건축 단지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재건축 단지들 가격이 오르면은 그게 주변의 집값을 끌어올린다.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레고리를 끊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디오 프로에서 뭐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재건축 단지를 한마디로 잡겠다. 그 목표로 먼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요. 2015년 기준 통계청 총 주택수 1,700만 호, 서울 280만 채 중에 강남 상구가 49만 호. 자, 강남 상구 총 주택이 49만 호로 전체 주택이 몇 프로냐면 약 3% 정도 돼요. 3% 조금 안 되는데 약 3%. 야, 이 3% 때문에 모든 이 정말 중요한 이 부동산 정책을 여기에 몰입을 해서 나머지 97%는 뭡니까, 그럼? 97%. 3%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늘 얘기 드리듯이 이 97%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97%를 위한 정책을 써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자꾸 요 3% 돈 많은 사람들은요, 강남에 들어가 살면 됩니다. 예, 그냥 들어가 살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게 아닌 서민도 중요하고 중산층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97%를 위한 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금 오로지 요 3%를 잡기 위한 정책에 몰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강남이 투기꾼들이 들어가는 그런 시장입니까? 그것은 물론 투기꾼도 들어가겠지만은 실수요자도 투자자도 많이 들어가요. 실수요자도 많이 들어가고 그 인식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자, 지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청약통장 로또다. 그래서 로또 기대감에 가입자가 확 늘었대요. 지금 청약통장 가입자가. 그래서 지난달 서울서 2만 명, 6월 달에 3배, 전체 가입자 2,500만 명 넘었었대요. 지금 파리 대책 후 재건축 상승세 주춤, 5년 미만 새 아파트 가격은 껑충.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미만 새 신축. 왜냐하면 서울은 빈 땅이 없으니까 낡은 거 부숴서 새 집 짓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공급 물량이 거의 80%가 나오는데 80% 이상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눌러놓으니까 새 아파트라는 것들은 오히려 몸값이 이렇게 치솟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보시자고요. 기사 보시지. 로또 청약 대기자가 급증한다. 이건 뭐예요? 내가 집을 살 여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주변에 시세보다 최소 20, 30% 싸게 신축을 공급을 하겠다는데 그거 당첨만 되면 로또 아닙니까? 옛날에 판교 2016년도에 똑같은 광풍이 불었었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했을 그 판교 아파트 당첨되는 거는 그야말로 로또에 당첨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술도 얻어먹고 했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거를 받기 위해서 대기자가 급증해서 뭐가 생긴다고요?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정사실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이꼴 전세값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전세값 7주째 상승, 상한제 적용, 분양 대기 수요 늘었다. 전세가율 7년 만에 최저치 영향도 있다. 전세 매물이 점점 없어진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런 것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전세 수요가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입지가 좋은 곳들은 전세가가 어차피 오른다.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를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사야 된다. 이렇게 역발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강남권 재건축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자, 강남권 재건축 지금 비상 걸렸죠? 관리처분 떨어져서 이주를 지금 하고 있거나 이런 데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 뭐 금세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격을 상당히 받을, 이러지도 못해 저러지도 못해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앞으로 강남권 재건축들은요, 사업을 당연히 보류하거나 1:1 재건축 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1:1 재건축을 하면은 일반 분양 물량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냥 넓혀가는 거예요, 전부. 자재도 고급 자재로 쓰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일반 분양 물량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전혀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몇 년 후에는, 수년 후, 한 2년 후에는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한 집값 급등은 아주 필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판교에 분양했을 때 처음에는 좀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가격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 그리고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에서 새 아파트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새 아파트 가격이 20, 30% 싸니까 주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떨어집니까? 이유가 있어야 떨어지죠. 어차피 그건 오를 건데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자, 정부의 시각을 한번 보시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이 장관이 되기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국토는 국민의 집이랍니다. 예, 국토가 국민의 집입니까? 그거는 저기 사회주의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죠. 예, 국토는 각각 개인의 집입니다. 개인의 집. 예, 국민의 집이 아니고 개개인의 소유 재산입니다. 그런데 예, 국토는 국민의 집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뭐라고 했어요? 2011년도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자극적인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집은 고쳐 쓰는 거래요.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고쳐서 쓰는 거다. 자, 이것은 무슨 관점에서 보는 걸까요? 이거는 오직 주거의 관점에서, 주거 관점에서만 생각을 한 거죠. 만약에 집이 주거의 관점, 거주의 관점만 있다면 우리는 주택에 투자를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주택에 투자하는 의미는 주거 플러스 투자재로서의 의미도 있다는 거죠. 투자재.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이거 한술 더 뜨죠.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요, 국가가 토지 소유에 경제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된다. 경제 선순환 구조 만드는 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근데 국가가 토지를 소유한다는 거는 이게 뭐예요? 토지 공개념이거든요. 토지 공개념. 국가가 토지를 소지하고 이 국민들은 정부의 토지를 빌려 쓰는 거예요. 이게 토지 공개념인데 이건 자본주의 사회의 인식은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런 지금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들이 어떤 이 보편적인 그런 균형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정책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야 고수들의 투자 전략대로 움직여야 된다. 제가 제야 고수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정말 자기 나름대로 투자를 해서 많은 이 투자 이익을 냈던 친구들이거든요. 예, 그런 제야 고수들의 투자 전략은 과연 어떨까? 그것은 시간인 관계상 다음 편에 제야 고수들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은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제가 강의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